수염도 엄청 길어요. 먹여주세요. 이거 씹히는데 맛이 좋네. 안녕하세요, 입대추억입니다. 오늘은 무작위로 선정된 한 업체로부터 택배로 배송받은 새우들입니다. 요거는 자연산 대하 1kg, 이쪽에 있는 것은 양식 흰다리 새우 1kg, 남당항 대하 축제에서 택배로 받은 자연산 대하와 양식 흰다리 새우 중량이 1kg이 맞는지 지금부터 재보도록 할게요. 자연산 대하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기를 쫙 뺐어요. 이야, 수염 봐. 근데 새우 만질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죠? 찔릴 수 있습니다. 찔리면 꽤 아파요. 자, 1047g이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양식 흰다리 새우 한번 재볼게요. 물을 다 뺐어요. 예, 1102g이 나오네요. 마리수는 얼마나 나올지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연산 대하부터 둘, 넷, 33마리네요. 알겠습니다. 도로 붓고. 자, 그렇다면은 양식 흰다리 새우는 1100g이 나왔어요. 세어보겠습니다. 둘, 넷, 31마리. 자, 그렇다면은 요 양식 흰다리 새우하고 요 대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흰다리 새우는 우리 바다에는 서식을 하지 않는 외래종입니다. 원래는 남미 그쪽 앞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바다새우인데 이 녀석이 질병에도 강하고 성장도 아주 빨리 성장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요 흰다리 새우를 많이 양식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요 토종대하, 이게 극동아시아 쪽에만 서식하는 특산종인데 요 대하를 많이 양식을 했어요. 하지만 이 녀석들이 흰점 바이러스라는 질병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양식 어가들이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 그만두고 전부 요 흰다리 새우 양식으로 돌아섰지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하 축제에서 먹는 거의 한 90%가 요 양식 활 흰다리 새우가 되겠고요. 이게 크기가 커서 대하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대하라는 이름을 가진 새우 고유 종이고요. 마찬가지로 중하는 흔히 시바새우라고 그러는데 발음에 좀 주의해야겠죠. 그 시바새우를 중하라고 하는데 그게 많이 귀해요. 소화는 없습니까? 소화는 없습니다. 자, 자연산 대하와 양식 흰다리 새우 한눈에 그냥 한 방에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조에서 막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면 그 무조건 요 흰다리 새우, 양식이죠. 예, 그리고 죽어서 이게 스티로폼 박스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은 자연산 대하. 그리고 이 두 녀석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로 구별하기는 사실 힘들고 살아있는 것은 무조건 양식 흰다리 새우, 죽어있는 것은 자연산 대하,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산 대하가 왜 중요하면요, 그물코에 막 껴있는 것들을 다 빼가지고 일일이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새우는 다 죽어버립니다. 뭐 그래도 잘 모르겠다. 왜냐면은 흰다리 새우도 죽어 나온 것들 이렇게 모아다가 박스에 팔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특징을 보고 구분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있습니다. 꼬리 지느비를 보는 겁니다. 제 꼬리를 펴볼게요. 생긴 건 참 비슷해. 자연산 대하는 이 푸른빛이 돕니다. 초록색, 약간 연노랑의 주황색. 이게 신선할수록 더 색깔이 진하고 채도가 높아요. 그리고 양식 흰다리 새우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붉으스름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뿔이죠. 자연산 대하는 뿔이 아주 길고 밑에 거는 짧고 수염도 엄청 길어요. 흰다리 새우보다 2배 이상 깁니다. 자기 몸집보다 보세요. 자기 몸집의 2배예요, 2배. 2배가 뭐지? 2배 좀 넘습니다. 흰다리 새우와 한번 비교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체급을 가진 것들끼리 대가리는 좀 더 굵고. 아, 맛있겠다. 이렇게만 보면은 똑같이 익혔는데 확실히 양식이 좀 더 빨개지네요. 그리고 자연산은 약간 여전히 허옇고. 자, 지금 제 앞에는 대하 구이, 자연산 대하 구이와 양식 흰다리 새우 구이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딱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구워도 양식 흰다리 새우는 좀 더 많이 빨개지고 대하는 좀 허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위에가 빨간 게요, 양식 흰다리 새우고, 이 밑에가 자연산 대하인데 양식이 좀 더 빨개지네요. 새우를 좀 까보겠습니다. 새우 까는 거는 간단합니다. 일단 대가리 해체하고요. 여기 마디 있는데 여기를 손톱을 이용해서요 까주면 됩니다. 여기를 까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쫙쫙 까주시고, 그 다음에 돌려서요 이렇게 까주시면 됩니다. 다리까지. 뼈 다리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껍질이. 하나씩 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안대를 하고 먹을 차례. 먹여주세요. 네. 자, 뭐부터 들어올지. 이거 씹히는 게, 다음, 뭐 고기 뜯어 먹는 것 같아. 육질이, 예, 쫀득쫀득하네요. 맛은 첫 번째 게 새우 향이 조금 더 있어요. 게다가 육질이 이렇게 아닥아닥아닥 씹히는 탱글탱글한 식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식감은 엇비슷한데 맛이 맹해요. 두 번째가 자연산이고 첫 번째가 양식 같은데? 맞아? 양식이 더 맛있네? 사실 나 흰다리 새우는 조금 새우 향이 좀 약한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우 중에서, 우리가 익혀 먹는 새우 중에서 새우 향이 가장 진한 것은 그 파타고니아 붉은 새우, 일명 홍새우라고 하죠. 예, 붉은 새우. 그게 제일 약간 랍스터 같은 진한 맛이 나고, 그 다음에 육질로 따지면은 타이거 새우가 최고. 예, 블랙 타이거 새우. 킹 타이거 새우는 육질이 탱글탱글하다 못해 좀 질기다는 느낌이 들고,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흰다리 새우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가성비가 좋고, 그렇지 이게 맛으로 되게 뛰어난 새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 활새우, 국산 같은 경우는 수입산보다 확실히 탱글탱글하고 조직감도 치밀하고 맛도 있어요, 확실하게. 예, 사료가 아마 달라서겠죠. 그런데 자연산 대하 같은 경우는 한번 먹어볼게요. 식감은 비슷비슷한데 맛이 약간, 예, 새우 맛이 좀 약해요. 감칠맛이 있어. 차이는 없어요, 사실. 이것도 한 자리에서 비교 시식을 해야 조금 차이를 느낄까? 예, 이걸 개별적으로 맛본다면 이걸 먹고 보고 이거는 흰다리, 이거는 대하 알아채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 예, 조금이라도 가격이 저렴한 양식 흰다리 새우가 낫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현재 대하 축제가, 대하라는 이름을 걸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현상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별개 문제죠. 원래는 대하가 많이 났을 때 시작했던 축제인데 해마다 대하의 어획량은 감소가 되고 양식 흰다리 새우는 점점 양식 어가들이 많이 출하를 하게 되고 좀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정체성이 좀 모호해진 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하가 잘 안 잡힐 때 끝까지 대하 축제라고 하기보다는 새우 축제란 말을 쓰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굳이 이제 자연산 대하에 얽매지 않아도 되잖아요. 양식 흰다리 새우를 가져다 또 그 외에 다른 새우도 같이 저렴하게, 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양식 흰다리 새우를 상인분들이 대하라고, 양식 대하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대하 가격을 받고 팔겠다는 그런 상술의 의도는 아니죠. 그냥 편의상 대하 축제니까, 예, 사람들한테는 요 흰다리라는 새우가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기에는 상업적으로 썩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되게 학술적인 명칭에 가깝죠. 이거를 그냥 우리 옛날부터 기에 이건 대하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종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요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판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대하 축제라는 것이 대하가 잡히고 안 잡히고를 떠나서 우리가 축제장에서 평소에는 맛보기 힘든 양식 새우를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찾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이러한 장점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돼서
사람들로부터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축제로 거듭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